미 해군이 탑건을 창설하며 팬텀 조종사들의 근접 공중전 훈련에 집중하는 사이에 미 공군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 공군은 북베트남 상공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던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일선 부대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롤링 썬더 기간 동안 2만 회가 넘는 출격 횟수를 기록하며 북폭의 주역으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썬더치프는 북베트남 상공에서 334대가 손실되며 손실률이 무려 40%에 달할 정도였죠. 하지만 M61 발칸포를 장비한 썬더치프는 미국이들과 만났을 때 기관포를 사용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며 수많은 미국 킬러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썬더치프의 성적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썬더치프는 아음속의 미그-17을 상대로는 빠른 속도와 기관포를 주무기로 해서 무려 27.5대를 격추하며 크게 활약했지만 고속 요격기 미그-21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죠. 미그-21은 모든 성능 지표에서 썬더치프를 압도했으며 실제로 썬더치프 15대를 격추했지만 썬더치프는 단 한 대의 미그-21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격추 교환비가 15대 0이라는 퍼펙트 게임이었으며 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직선으로 비행하는 썬더치프는 미그-21 조종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었죠. 북폭이 중단된 후부터 미 공군의 항공작전은 호치민 루트 폭격과 남베트남 전선의 항공 지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미그와 샘의 위협이 없었으므로 고속 전폭기 썬더치프의 유용성은 크게 줄어들었죠. 더구나 이 무렵부터는 공군이 주문했던 팬텀의 생산량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미 공군은 썬더치프의 빈자리를 팬텀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팬텀은 썬더치프를 능가하는 폭장 능력과 강력한 공대공 무장을 가지고 있어서 공군 조종사들은 이런 결정을 환영하고 있었죠. 만약 북폭이 다시 시작된다면 강력한 팬텀은 폭격 임무와 공대공 임무를 모두 수행하게 될 것이며 실전 배치가 시작된 F-4E 팬텀은 강력한 M61 기관포로 미국이들과의 근접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미 공군에게 있어서 베트남 항공전은 그야말로 팬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 것입니다.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미 공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 미그-21의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미군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저공에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올라 아톨 미사일을 발사하고는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미그-21은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죠. 문제는 북베트남의 미그-21 조종사들이 팬텀과의 근접 공중전을 철저하게 피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 공군은 미그-21의 히트앤런 전술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으며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이렇게 되자 미그-21을 보다 멀리서 탐지하고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절실해집니다. 이 무렵에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신형 독파이트 스패로우 AIM-7E-2가 실전 배치되었지만 스패로우의 성능을 제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기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발사해야 된다는 교전 수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패로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렵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스패로우의 원거리 공격 능력 역시 봉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미그-21의 존재를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이것이 적기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스패로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죠. 공군의 기술자들은 EC-121 조기 경보기에 탑재된 QRC-248 탐지 장치를 소형화해서 팬텀에 장착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 공군의 비밀 무기였던 APX-80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탐지 장치는 미그-21이 발신하는 고유의 피하 식별 신호와 무선 통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수동 모드와 함께 북베트남의 레이더 관제 요원들이 미그-21에게 발신하는 피하 식별을 모방해서 미그-21의 피하 식별 신호 방출을 유도하는 능동 모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팬텀의 레이더 시스템과 연동되거나 별도의 단독 작동이 가능했으며, 제대로 작동한다면 미그-21의 위치를 먼 거리에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APX-80 시스템을 레이더 성능이 좋았던 F4D에 설치한 후에 성능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몇 차례의 평가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미그 탐지 시스템은 컴배틀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으며, 일체의 개발 과정과 실전 배치는 1급 기밀로 유지되며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미 공군은 컴배트리를 장착한 F4D 팬텀 2대와 기관포로 무장한 F4E 팬텀 2대로 구성된 헌터 킬러 편대를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헌터 팀의 F4D 팬텀이 먼 거리에서 미그-21의 신호를 탐지하면 즉시 독파이트 스패로우를 사용해서 BVR 공격을 시도할 것이며, 만약 선제 공격이 실패해서 미그-21이 접근한다면 킬러팀의 F4E 팬텀이 이들을 마중나가 근접 공중전으로 섬멸한다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컴배트리 시스템의 실전 배치와 훈련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미 공군의 공대공 전투 능력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베트남 전선의 미 공군 사령부는 공대공 전투보다는 공대지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죠. 미 공군 지휘부는 전술 공군은 적진에 침투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으며, 공대공 전투는 그야말로 보너스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컴배트리 시스템의 실전 배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신형 스패로우 AIM-7E-2의 운용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공군 사령부가 공대공 전투보다는 전술 폭격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자 남베트남과 호치민 루트 상공에서 지상 공격 임무에 전념하고 있었던 팬텀 조종사들의 성향도 변하게 되는데,
미그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자 출격할 때 공대공 무장을 아예 장착하지 않고 출격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다 보니 팬텀 조종사들의 공대공 훈련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훈련 비행의 90%가 전술 폭격에 대한 것으로 편성됩니다. 더구나 조종사들의 공대공 훈련은 각 대대별로 알아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므로 팬텀 조종사들은 상급 지휘관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서 공대공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남베트남 상공에서 지상 공격 임무만 수행하다 보니 공대공 전투를 경험했던 베테랑들이 거의 대부분 베트남 전선을 떠나게 되면서 공대공 훈련 수준은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저하됩니다. 여기에 공중전 훈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팬텀 대 팬텀의 형태로만 실시되었으므로 공군의 팬텀 조종사들은 미그기의 비행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효과적인 대응 전술을 훈련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해군의 탑건이 디시밀라 에어컴뱃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공대공 훈련에 집중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죠. 이런 암울한 상황은 어느덧 3년 8개월이나 지속되었으며 공군 조종사들의 공대공 전투 능력은 점차 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일선 지휘관들은 대부분의 팬텀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라 폭탄 배달부로 변했다며 개탄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8 전투비행단 울프팩을 이끌며 강인한 팬텀 부대를 만들어 오퍼레이션 볼로를 성공시켰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 로빈 올즈를 그리워하는 장교들도 많았죠. 로빈 올즈 대령은 제8 전투비행단장에 임명되자마자 직접 팬텀의 조종석에 올라 위험한 북베트남 하늘로 출격했던 용장이었으며 공대공 전투 능력을 전투기 조종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북베트남 하늘에서 미그기 4대를 격추하며 롤링 썬더 기간 동안 공군과 해군을 통틀어 최고의 미그 킬러로 명성을 날린 로빈 올즈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공중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베트남 전선에서 1년의 임기를 마친 로빈 올즈를 본토로 불러들였으며 준장으로 승진시킨 후에 공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의 본능으로 가득 찬 로빈 올즈 준장에게 어울리는 것은 공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전장의 하늘이었죠.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로빈 올즈는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어느 사이엔가 시간은 점점 흘러 또 다른 항공작전 라인베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인 라인베커 작전에서 미 공군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